안녕하세요. 양성철입니다. 자, 스키를 잘 타기 위한 핵심 정보.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요, 스키 붓주 선택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급 스키어서부터 해서 전문가 상급 스키어들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주 꿀팁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정보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그 통증이나 해결될 요인들이 오늘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그 시다스의 박정호 대표, 시다스 코리아의 박정호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이제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발의 형태를 좀 이해한다라는 얘기였었는데, 오늘 그 붓주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고 이렇게 또 부랴부랴하게 찾아왔습니다. 예, 그 지난 시간에 사실 뭐 말씀을 좀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네. 뭐 충분치 않지만 앞으로 또 이제 또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네. 이제 오늘은 붓주 선택하실 때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뭐 부가적으로 네. 또 내 그 신체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정보들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붓주 선택은 가장 어떻게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들 뭐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신발을 사던 뭐 붓주를 사던 신발 사이즈, 붓주 사이즈 선택할 때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맞나요? 발 사이즈. 네, 발 사이즈. 응. 근데 발 사이즈를 생각보다 실제 사이즈를 알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뭐 실측을 실제로 재는 뭐 일반 분들이 많이 없겠죠?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신발 사이즈를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신발 회사마다 신발이 다 똑같을까요, 길이가? 같은 사이즈라도?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뭐 거기엔 소재라든지 실제 길이가 다르기도 하고,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신었을 때 느낌이 네. 여러 가지 신발 패턴들 때문에 완전히 뭐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발 사이즈라는 거나 발 사이즈는 참고만 해야 되는 수치지, 숫자대로 선택했다가 소위 말하는 붓주값 하나 버렸다는 분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예. 그렇죠. 스키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도 붓주 먼저 제가 바꾸라고 많이 하는데 그만큼 붓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아시잖아요. 그 붓주를 이렇게 선택할 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하루에 신고 있을 붓주임에도 불구하고서 스키샵에 가면은 그냥 스키 플레이트에 컬러를 맞추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누가 우리나라 탑 데몬이나 안 그러면은 누가 선호하는 또는 조언해주는 붓주를 자꾸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닌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했을 때 붓주가 궁합이 잘 맞으면 좀 아주 운 좋게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참고 정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우선은 우리가 이제 그 실제 발을 붓주 안에 집어넣어 봐서 어떤 형태적인 부분이 잘 맞는지를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 선수 생활 때 어렸을 때 13년 선수 생활 할 때는 붓주 사이즈가 이제 265를 신고서 선수를 마쳤는데 그 뒤로 이제 94년도 캐나다 가서 이제 스키 공부하고 이민 가서 위슬러에서 있으면서 제 발 사이즈가 245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스키 붓주를 94년도서부터 제가 245 사이즈를 지금 신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선수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발 사이즈를 몰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올바른 사이즈를 선택하셨는데, 네. 다른 부분이 너무 안 맞아서 이제 좀 고생을 하죠. 그렇죠. 작업을 할 때. 제 거 작업해 주시는데 되게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네, 지금. 왜냐면 이제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발 길이적인 부분들은 맞는데, 또 상급자 레이싱 부츠를 신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발의 특징이 워낙에 길이에 비해서 뒤쪽 부분이 네. 발 볼보단 뒤에가 너무 두꺼운 편이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츠, 레이싱 부츠가 이 뒤꿈치서부터 이 중간 부분이 너무 꺾이세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부분에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올바른 부츠가 돼버리시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스키를 타시는 분들 아니다라고 하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스키 타실 때 포지션이나 이런 게 항상 올바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너무 꽉 끼는 내용들의 부츠를 신었을 땐 불편함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우리 그 대문들이나 탑 클래스들은 좀 스폰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본인의 발 사이즈와 좀 본연치 않게 다른 형태의 그 부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즉 발 형태랑 뭐 그쵸. 상관없이. 그 제가 네. 작년에 타던 부츠입니다. 이게 작년에 타던 부츠고 그리고 매해년마다 이렇게 245의 부츠를 이렇게 튜닝을 어마어마하게 한 일주일 내내 튜닝을 해서 이렇게 신고 있는데 요거는 앞서 이렇게 두고요. 그러면은 좀 본론적으로 스키 부츠에 대해서 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부츠에 이렇게 커팅된 네. 모양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부츠를 이제 안에 껍데기가 있죠. 네. 이제 아웃쉘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쵸, 있고, 그쵸. 그다음에 안에 이너 부츠라는 게 있고. 그쵸, 이너 부츠 있죠. 근데 일단은 이너 부츠를 신었을 때는 우리가 체크를 하기가 힘듭니다. 네. 어디가 막 꽉 눌려 있어도 부드러운 부분이 눌려 있기 때문에 네. 당장에 샵에서 좀 오랜 시간을 좀 신고 있는다라고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스키장 가면 바로 알죠. 아, 괜찮았는데 아파 죽겠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너 부츠를 제거하고 발을 부츠 안에다 이렇게 껍데기 쉘 부분에 발을 집어넣어서 발의 어떤 공간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츠 형태를 보시면 부츠 형태의 모양이 회사마다 아니면 그레이드 그 상급자냐 중급자 모델이냐에 따라서 사실 다 다릅니다. 이 형태의 넓이라든지 길이가 조금씩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츠에서 일단은 발을 딱 집어넣어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자신의 어떤 발 상태를 뭐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발가락 쪽에 공간이거든요. 우리가 사이즈를 딱 맞게 신는다라는 게 사실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이게 저기 공장에서 찍어낸 거다 보니까. 그렇죠. 발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렇죠. 그리고 같은 발의 길이를 갖고 있는 사람도 두 번째 발가락 긴 사람, 첫 번째 긴 사람, 일자에 가까운 발 형태를 갖고 있는 분들 되게 다양하세요. 그래서 같은 길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앞에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딱딱한 부분에 닿을 정도로 갔을 때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되죠? 남죠. 예. 이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컴포트 스페이스라 해서 아주 편안한 어떤 필요한 어떤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딱 맞는다는 기준이 보통 여길 얘기를 안 하고 발가락 전체를 얘기하세요. 그럼 발이 어떻게 될까요? 몰리겠죠. 몰리고 발가락이. 혈액순환 안 되고. 네. 근데 그렇게 가끔씩 선호해서 타이트하게 신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이 너무 공간이 많으니까 타이트한 어떤 피팅감을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포기 못하는 게 뭐냐면 피팅감, 타이트한 걸 원하면서도 불편한 걸 싫어하시고. 그럼 스키 탈 때 요렇게 하고 타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하고 타는 거 아니에요? 발이. 뭐 거의 그런 개념이죠. 예, 운 좋게 안 아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무릎이 모인다든지 여러 가지 스키 포지션이 안 나는 것들을 그렇죠.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왜냐면 발가락이 쫙 펴져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 이렇게 휘어버리면 발목이랑 무릎이 다 꺾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발을 쫙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발가락 앞에 살짝 여유 있는 공간은 당연히 필수적인 부분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빈 공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올바른 부츠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피팅이라는 걸 통해서 좀 더 타이트한 어떤 작업을 해서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 거지 부츠의 기존 부츠가 딱 맞는다라는 건 이 세상에 있을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말씀 중에서 요거를 정리 깔끔하게 한다라면은 네. 일단 발을 딱 집어넣어 보시고 발가락 부분이 쫙 펴진 상태에서 부츠 앞에 살짝 닿을 정도로까지 위치를 딱 시켜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 부츠 선택 시 얘기죠. 선택 시. 자, 부츠 선택 시. 예. 잠시만요. 부츠 선택할 때는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스키 샵이든 어디 가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이렇게 신는데요. 제가 좀 이게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아까 그 박정호 대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이 이너 부츠예요. 그러니까 부츠 안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너 부츠라고 하는데 이거를 탈착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맨발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시작하는 거죠. 네, 발등에 걸리니까 좀 벌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넣었다라고 넣었다 하고 치고 예. 이렇게 됐을 때 이 안에서 이제 발을 세팅을 위치를 시켜보는데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어딘가 딱 앞에 밀착을 시켰을 때 발가락이 이렇게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요 옆에라든지. 전체적으로. 네. 네. 아, 여기는 비어있는 공간이 네, 비어있는 되고요. 공간고. 새끼발가락이라든지 이렇게 닿게 되면 이 위치에서 뒤에 이렇게 공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이 공간이 우리가 이너부츠라는 게 아까 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 앞뒤로 두께가 두께가 있고, 뭐 어느 두꺼운 정도 것도 있고 얇은 있겠죠? 것도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있겠죠. 네. 예. 그러면 이너부츠가 들어갈 공간을 생각했을 때 앞뒤로 이너부츠 공간이 여기서 이제 체크가 돼야 되겠죠? 계산이. 그렇죠. 그래서 상급자로 갈수록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손가락 하나 정도. 그렇죠. 요 손가락 예, 하나, 예. 하나 반이나. 하나 반. 예. 그리고 중급자나 초급자로 갈수록 2개 정도. 그렇죠. 혹은 이상. 뭐 이상은 좀 크긴 합니다. 일단은 길이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껍데기를 빼서 발을 집어넣어 보고 뒤에서 공간이 얼마나 났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붓주 선택 시 어느 우리나라 어느 스키샵에서도 이렇게 체크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계시면은 죄송하고요. 아니, 뭐 그분한테. 저희가 열심히 알리고 있어서. 네. 아, 그럼 많이 계시겠네요. 붓주 선택할 때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이너부츠를 착용을 한 상태에서 신는 게 아니고 이너부츠를 빼서 본인이 신어본 다음에 아까 앞에 그 터치를 약간 한 상태에서 뒤꿈치의 그 정도를 누가 같이 가시는 분이 이렇게 핸드폰의 라이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 안에를 이렇게 라이트로 해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가 진단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꽤 괜찮아요. 예, 물론 뭐 제일 좋은 건 이제 붓주샵의 전문가분들이 계시면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좀 같이, 트레이스 해드리는 예,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예. 아, 아주 좋은 말씀, 좋은 말씀이네요. 그 붓주 선택 시 가장 먼저 그 길이. 뒤꿈치에 대한 예. 길이를 체크해라. 1번, 예. 상급자는 손에 하나 정도, 손가락 하나 반 정도. 예. 그다음에 한 중급자 네, 정도는 중급자는 조금 예. 세로로 해서 한 2개 정도 두 개 이렇게. 정도, 2개 정도 이렇게. 그렇죠. 예, 이 정도의 두께가 이제 이너부츠 느낌 이거보다 얇습니다 앞뒤가.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좀 둔다라는 게 이제 초중급자분들의 음. 예, 부츠 사이즈를 조금 여유 있게 권해드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길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선택이 어느 정도 됐으면 발볼 많이들 중요하시잖아요. 발볼이 넓다, 발볼이 아프다. 네. 발볼 안 아프세요? 저도 아프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튜닝하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발볼인데 우리가 라스트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부츠 회사에서도 왜 98mm, 뭐 103mm, 100mm. 그렇죠. 예, 근데 부츠에서 제일 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 발에서 제일 넓은 부분이 거기랑 매치가 될까요? 안 되죠. 되나요? 되죠? 예? 발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길이가. 아, 그렇죠. 예. 안 되죠. 잘. 예, 이 발볼의 위치도 모양도 다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부츠 안에 집어넣었을 때 또 부츠의 위치가 발에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정확하게 맞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혹가다가 발볼의 이 넓이를 체크해 보시고 네. 그 숫자에 맞춰서 부츠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요즘. 음.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왜냐면 어떤 분은 숫자가 넓은 부츠, 그러니까 이 발볼의 이 넓이가 넓다라고 나온 부츠를 신었을 때 더 아프다. 더 좁은 거 신었는데 더 편하다라고 하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는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맞지 않은 경우는 넓은 부츠를 신어도 어디 좁은 부분이 발볼이랑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체크를 하냐 결론은 발에 딱 집어넣었을 때 뒤꿈치 부분이 약간 이너부츠 공간 정도를 손가락 하나 정도를 남겨놓고 발의 위치를 하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는 지금 이너부츠나 깔창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데 그게 두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발에 힘을 뺀 다음에 살짝 들어서 네. 발을 좌우로 흔들어 보는 겁니다. 살짝은 어느 정도죠? 뭐 한 0.5mm? 0.5mm. 예, 가볍게 힘 뺀 정도. 힘 뺀 정도. 예. 네. 그래서 살짝 올린 다음에 발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네.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게 가장 적당한 정도의 발볼 예, 부츠입니다. 근데 막 움직이는데 막 손가락 하나 두 개 이렇게 너무 많이 움직이면 이제 부츠가 너무 노는 거고. 그러면은 다른 거나 다른 네. 사이즈로 선택을 해야 좀 된다. 더 슬림하게 나온 거나. 슬림하게. 그리고 꼼짝달싹할 수 없다. 너무 맞아. 좁은 거죠. 맞아요. 예.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레이싱,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 라스트라고 하는 거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가 월드컵 스키 제 거 붓주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95mm죠. 95mm, 93mm, 97mm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죠. 나오는데 네, 그 대부분들이 실제 이거는 약간 좀 제가 뭐 네, 비하인드까지는 아니지만 네, 진실을 말씀드리면 네, 붓주 브랜드의 라스트를 얘기하면 모델명으로 얘기하지 네, 실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밀리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서로 잘 안 합니다. 그러죠. 실질적인 사이즈는 그거랑 조금 다를 수가 조금씩 있어요.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붓주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음. 큰 사이즈냐 작은 사이즈냐에 따라서 라스트 길이가 다 다릅니다. 아, 예. 근데 우리 그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기하고 여기 라스트 그 거리가 이 상급자면은 93mm에서 95mm고 예, 95mm 정도. 그다음에 중급자 같은 경우가 뭐 가끔씩 상급자가 사실 98mm까지도 뭐 포함시킬 수 있는데 그리고 예. 98mm 이상에서 103mm 정도까지 103mm 와이드한 부츠. 와이드한. 예, 아주 와이드한 부츠. 아주 와이드한 거예요. 예. 그래서 98에서 103mm 정도가 한 중급자들 근데 뭐 그레이드로 나눌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상급자 부츠로 갈수록 어떤 퍼포먼스, 힘 전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츠가 좀 타이트하게 나누는 게 있죠. 왜냐면 상급자가 다 발볼이 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상급자로 갈수록 발볼이 좁아지는 건 맞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반 대중들, 일반 스키어들을 위해서는 중급자 부츠 중에서도 조금 좁게 나온 게 있고 넓게 나온 게 있고 합니다. 예, 근데 전반적으로 넓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폭 라스트에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가면서 붓주를 선택하는 그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발볼이 살짝 힘을 뺐을 때 네. 약간의 스페이스에 있는 게 가장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발볼이 되게 넓으신 분들은 뭘 신어도 꽉 끼세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발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비슷한 성향의 부츠는 선택을 하되 거기서 당연히 안 맞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늘리든지 뭐 쉘을 깎아내든지 뭐 이너 부츠를 뭘 조정하든지 해서 충분히 뭐 맞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들은 뭐 그런 애프터적인 어떤 작업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한테 붓주 선택할 때는 밤 늦게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썰로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발이 저녁에는 많이 부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서 오전 중으로 가는 게 붓주 선택하는데 자기 실측이랑 좀 그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렇죠. 전문가가 있으면 좀 참고하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구매할 때. 네, 왜냐면 뭐 발이 부었을 때도 타고 아닐 때도 타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발 이제 폭까지는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붓주 선택할 때 또 중요한 네, 사항이 중요한 게 있나요? 있죠. 우리가 뭐 극단적인 어떤 형태지만 네. 이렇게 발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또 많으세요. 많이 봤어요. 발등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버클을 채우면 발등이 너무 늘려요. 그렇죠. 그럼 혈액순환이 안 돼요 또. 엄청 그럼 아파요. 발도 시려 죽겠습니다. 아주 아파. 근데 우리가 웃긴 건 뭐냐면 이런 아치라는 게 아치가 높다는 얘기는 발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발들은 원래 타고난 어떤 형태 특징이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파워는 힘은 좋은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아치라는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플렉스가 있어서 혈액순환 역할도 하거든요. 이런 발들은 너무 경직되는 발이라 원체 찬 발들이 많습니다. 근데 발등까지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죠? 더 발 시렵죠. 혈관도 우리가 잘안 들어가요. 뭐 일단 발도 편안해야 되지만 또 발 시려우면 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발등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원초적인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좀 발등이 높은 부츠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발등이 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눌리면요. 이게 아치가 내려가죠. 아치가 내려가면서 여기가 원활하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발목의 움직임이 되게 불안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뒤로 자빠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후경. 그래서 후경의 원인이 꼭 어떠한 기술적으로 자기가 못 타서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이런 뭐 스키의 어떠한 플렉스가 또 맞지 않아서도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붓주가 이런 그 하이아치 같은 경우에도 되게 후경인 자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반대로 추가로 네. 이런 아치가 낮은 발들도 네. 낮으면 앞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이게 네. 무너지면 이제 원리가 높은 발들은 너무 뒤로 빠져 있는 거고 네. 낮은 발들은 너무 앞으로 쏠려 있으세요. 네. 그럼 타다 보면 너무 쏟아져 있으면 앞으로 더 쏠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후반에 자꾸 뒤로 빠집니다.
일부러. 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너무 앞으로 쏠려도 안 되고 너무 뒤로 빠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스키 지도자들이 이렇게 어떠한 디텍션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후경이다라는 거를 함부로 어떤 증상이 있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안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고서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 뭐 보시는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시겠지만 이 하이아치에서도 후경이 나타나고 완전한 플랫한 발에서도 턴 후반에 후경이 나타나는 거는 좀 인지하시고 점점 여러분들이 스키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는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좋은 발을 갖고 있더라도 이제 어떤 자세나 기술적인 거는 이제 또 레슨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죠. 예, 좀 지도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자세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네. 그래서 발등은 네. 좀 높은 형태의 부츠를 선택해야 되는데 네. 체크하는 방법이 또 있죠. 어떻게 하나요? 네. 발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을 딱 집어넣으셨죠. 네. 뒤꿈치와 이너부츠를 좀 들어갈 정도의 어떤 공간을 냅두고 네. 손가락을 네. 이제 부츠를 잠깐 이제 예. 주시면 예. 발이 들어갔다 치고요. 네. 손가락을 딱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 손가락 모양을 두 개를 이렇게 겹치세요. 자, 두 개를 네, 겹쳐요. 중지랑 검지를. 네. 그다음에 발등에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공간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두 개의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으면 적당한 정도의 부츠입니다. 자, 이렇게 훑기 전에 여기 뒤꿈치가 닿아야 된다라는 거. 뒤꿈치는 이너부츠가 들어갈 거를 생각해서 약간은 앞으로 밀어서. 그러니까 아까 손가락 하나 네, 하나 반 정도 네, 해놓고 해놓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이 두 개의 두께 정도가 해놓고. 충분히 공간이 있는지를. 어. 이건 기본 정도의 이 볼륨이고요. 이거보다 더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올해 부츠 선택하시는 분 요거 꼭 체크하십시오. 왜냐면 발등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발이라는 게 아치라는 게 쓰다 보면 내려앉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치의 기능을 저희는 높이고 싶은데 네. 높여야 이게 막 파워도 주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편안함도 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무너진 분들 같은 경우는 부츠 신으면 제일 많이 아픈 게 발 바깥쪽 뼈랑 이쪽 안쪽에 주상골이라고 하는 이 아치에 있는 뼈. 네네 주상골. 여기 지금 보면 딱 어떻게 돼 있죠? 다 걸터져 있죠. 튀어나오죠. 예. 예, 굉장히 아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발의 형태들을 기능적으로 좀 올리는 어떤 이런 인솔에 대한 필요성이 사실 있긴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발목을 똑바로 세워서 무릎이 정렬이 똑바르게. 예. 예.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발의 움직임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발등이 너무 타이트해요. 발등이 너무 타이트하면 어떻게 되죠? 예. 여기도 아픕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발등은 충분히 여유가 있어도 나쁘지 않다. 예, 발등은 왜? 다른 부분도 버클 채워서 조절하면 되거든요. 너무 그렇죠. 많이 발등은 나오면. 이런 예. 버클이 있습니다. 예. 버클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하지만 요렇게 버클 이걸 버클이라고 하는데 이걸 조여서 발의 그 강도들을 이렇게 조일 수가 있거든요. 발의 그 공간의 안에 룸을 이렇게 좀 조였다 넓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뭐 각 부츠마다 다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발등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너무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발등이 높은 부츠를 선택하더라도 너무 타이트해서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또 충분히 발등도 이제 넓히거나 이렇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뒤꿈치 길이, 그 다음에 아까 발 등에 있는 부분들, 뭐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내용이 많은데 뭐 좀 더 설명드릴까요? 아, 발의 움직임이 뭐 다리 모양 뭐 이런 것들. 다리 모양 잠깐만요. 그 네. 다리 모양 하기 전에 네. 아까 그 여태까지 얘기했던 걸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부츠 예. 선택할 때 네. 1번 발의 길이가 맞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인다. 발을 집어넣어서 앞뒤로 스페이스가 있는지. 스페이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네. 자, 2번째 그 다음에 뒤꿈치. 발볼. 아, 발볼. 네. 아, 죄송합니다. 발볼이 약간 발에 힘을 빼고 살짝 올렸을 때 좌우로 약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는지 확인하신다. 네. 확인한다. 네. 3번째 발등. 발등. 네, 발등은 똑같이 이너부츠를 이렇게 두께를 고려해서 약간의 공간을 띄워 놓은 다음에 손가락 2개를 갖다 발등의 공간을 이렇게 둘렀을 때, 예,
충분히 어디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지 확인한다. 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그렇죠. 확인한다. 예. 그게 오늘 다 키포인트죠. 제일 메인 핵심 포인트들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까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키 붓줄을 선택할 때 스키 플레이트랑 어떠한 누가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를 자기가 바로 구매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붓줄 하나를 꼼꼼히 세세하게 이렇게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반나절 이상은 걸린다는 얘기죠. 아니 뭐 짧게 해도 되고 왜냐면 그만큼 신중히 하시라는 얘기 신중히 맞습니다. 하라는 예. 얘기죠. 왜냐면 이 살로몬도 신어봐야 되고 랑게도 신어봐야 되고 브랜드마다 다 신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의 느낌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꼭 사이즈별로 꼭 브랜드별로 꼭 신어봐야 된다라는 거. 아,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유럽에서도 추세가 또 우리가 또 바쁜 요즘 시간에 또 효율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되게 재미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3D로 발을 이제 스캐닝을 합니다. 그럼 모든 부츠 브랜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안 신어보는 건 당연히 신어봐야 되지만 네. 부츠를 일단 맞는 거를 다 바로 겹쳐가지고 어디가 잘 맞는지를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맞는 거 한 두세 개 정도의 브랜드를 직접 이제 신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신어서 체크를 해보게 되는 게 어떤 요즘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주 심플하고 빠르고. 기계 올해 새로 갖고 온 건가요? 작년에 런칭을 했는데 작년에 했네. 예, 유럽에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우리 오늘 이 발에 대해서 또는 스키 붓줄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좀 해봤는데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저 아마 그 머신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뭐 붓줄 선택, 스키를 잘 타기 위한 핵심 정보, 스키 붓줄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크게 아까 세 가지, 네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곧 이제 9월, 10월, 11월 되면 이제 장비들을 구입하러 이제 다니실 텐데 여러분들 이 유튜브 영상 참고하셔서 구매하실 때 정확한 붓줄을 구매하셔서 올해 안전한 스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또 끝에 가서 아, 뭐 욕심이야 이제 더 많은 정보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만 네. 일단 뭐 그런 것들은 차차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뭐 마지막으로 사실 조금 그 부츠를 이렇게 좀 정보를 간단하게만 좀 드렸는데 더 해주세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건 괜찮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에는 그렇게 적당한 정도의 부츠 쉘 네. 딱딱한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맞는다라고 하면 이너 부츠를 직접 끼고 이제 신어보시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 아 마지막 단계. 네, 그 다음이 거기에 필요한 내가 좀 더 편안하고 피팅감을 고려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피팅을 통해서 좀 더 나한테 안성맞춤의 부츠를 좀 맞추는 작업들 그렇죠. 네, 이런 내용들이 같이 프로세스가 되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더 필요하네요. 아까 그 체크했던 세 가지와 이 세 가지를 하신 이후에는 이 이너 부츠를 장착을 한 뒤에 다시 발을 신어보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그 내가 선택 사항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교정을 하면 되겠네요. 네, 양말도 중요하고 그쵸, 중요한 게 많습니다. 양말도 중요하고. 양말도 두꺼운 거 신었는데 너무 아픈데 맞아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우리가 간단한 거지만 사실은 알면 좋은 정보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서부터 해서 지난 시간서부터 해서 계속 해왔던 얘기가 스키를 잘 타기 위한 핵심 정보인데요. 다른 국내 스키 채널에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 또 박 대표가 갖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앞으로 겨울 시즌 전까지 계속 여러분들이랑 찾아뵐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눈밭에 가서 설상에서 이제 스키 테크닉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찾아뵐 거예요. 그래서 특집으로 이렇게 안내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